안녕하세요. 러블리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성형을 맡고 있는 김상범 대표원장입니다. 가슴 축소술은 이제 가슴 볼륨이 엄청 크다든지 아니면 너무 심하게 많이 처져 있어서 이상적인 모양을 만드는 수술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한국 여성분들이 이제 서구인에 비해서 가슴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축소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먹는 식습관이나 생활 같은 게 서구화되면서 한국에서도 가슴이 크거나 많이 처지신 분들이 이제 점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슴이 많이 커서 볼륨을 줄이는 경우, 그 다음에 가슴이 볼륨은 크진 않지만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져 가지고 대개 그 출산하고 모유 수유 후에 가슴이 많이 처지는 경우에 축소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축소하고 대개는 가슴 거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둘 다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고, 특이한 경우, 즉 볼륨을 거의 줄이지 않으면서 거상만 하는 경우와 볼륨과 동시에 처진 가슴을 같이 거상하는 경우, 대개 크게는 두 가지가 됩니다. 가슴 축소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체형에 비해서 너무 가슴이 커서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있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어깨가 결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 큰 것 때문에, 즉 남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의 경우는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가슴 축소 수술을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혼을 해가지고 모유 수유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방 축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모유 수유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출산이 다 끝나시고 모유 수유가 다 완성되신 분은 시간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시는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미혼인 경우에는 향후에 나중에 결혼하고서 육아할 때 모유 수유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결혼하기 이전이라도 좋은 모양의 가슴을 갖고 싶다고 하면 빨리 시행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다만 사춘기는 지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유 수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수술 받는 분이 미리 마음을 정하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이에 맞춰서 수술할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슴 축소 및 거상 수술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가 존재하는데,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도너스 모양으로 이제 피부를 절개하고, 이 절개창을 통해서 안에 볼륨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최종 흉터는 유륜의 둘레를 해당하는 최종적으로 동그란 흉터만 남게 되는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가장 흔하게 쉽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 방법만 가지고 교정하기 쉽지가 않고, 대개의 경우 경도의 처짐증과 동시에 이제 보형물로 확대하는 경우에 첫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처음 하고 유륜둘레 절개 흉터가 남는 건 동일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유륜 밑에 수직 절개 흉터가 남는다는 사실인데요. 유두를 올려야 될, 즉 거상해야 될 높이가 6cm 이상이 필요하게 되면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수직절개 흉터를 통해서 양쪽 조직을 모으고, 이로 인해서 더 추가로 처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저의 경우는 이 두 번째 방법이 되고요. 첫 번째 방법은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거상할 수 있는 양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게 되고, 두 번째 수직절개 흉터가 남지만 유륜절개 흉터와 수직절개 흉터가 다 동시에 이용하게 되면 대개 6cm 내지는 한 10cm 정도 내외에서 가슴이 처짐증이 있는 분들을 다 교정하는 데 아주 용이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O자형으로 이제 흉터가 남는 방법인데요. 두 번째 설명한 유륜 둘레하고 그 다음에 수직절개 이외에 가슴 밑선으로 이제 흉터가 추가되는 걸 말합니다. 처짐 양이 대단히 심하거나 아니면은 가슴 볼륨을 많이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는 이 방법으로는 유두를 갖다 거상할 수 있는 높이가 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직절개만 가지고 충분한 거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세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다만 이제 불리한 점은 뭐냐면, 유방 밑주름에 흉터가 크게 남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위가 가슴하고 가슴벽 흉곽에 있는 살이 서로 겹쳐져서 습진이 생기거나 짓무르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사용하긴 하지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슴 확대하고 축소 수술하고 더 힘든 수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가슴 확대보다 훨씬 힘든 게 축소 수술이 됩니다. 즉
가슴 확대는 시간도 빨리 할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 해당이 되지만 축소하는 거는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만 완벽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난이도만 갖고 따지고 보자면은 축소 수술이 훨씬 5배, 6배 힘들다고 볼 수 있고요. 축소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무서운 합병증은 유두하고 유두 주변의 조직이 잘못하면 이제 괴사가 나는 게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잘 이용해서 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를 잘 선택하시게 되면 축소에 대한 큰 합병증을 걱정 안 하시고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아무리 잘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게 흉터인데 가슴 축소 흉터는 아예 안 보인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 과한 표현이 되고 어느 정도 보일 수는 있고 흉터가 많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우선 첫 번째는 디자인이 아주 정확해야 되고 정확한 디자인에 의해서 나중에 상처가 봉합이 될 때 상처 주변에 가해지는 장력이 균일하고 최대한 적게 가해져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흉터의 결과는 대개 흔히 흉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저희가 생각하기엔 임상에서는 흉터 관리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수술하신 분의 그 체질이라든지 수술 방법 그리고 봉합에 대한 방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변수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축소술하고 처진 가슴 수술이 같은 거냐 차이가 나는 거냐 이제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일단 가슴 축소하시는 경우는 처진 가슴을 거의 다 하시게 됩니다. 가슴 축소술 한다는 얘기는 처진 가슴 수술 동시에 가슴 볼륨을 줄이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진 가슴의 경우는 특정한 상태 즉 볼륨은 전혀 줄이실 마음이 없는데 단지 모유수유 하신 다음에 피부가 많이 처져서 늘어진 가슴을 갖다가 거상만 하시를 원하면 그때는 가슴 볼륨을 거의 줄이지 않고 피부만 줄여서 가슴 거상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슴 축소술과 처진 가슴 수술은 일견 비슷한 면이 있지만 본인이 얼만큼의 볼륨을 줄이는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축소 수술 되기도 하고 아니면 거상 수술이 되기도 합니다. 출산은 언제부터 수술이 가능하냐면 생리주의가 돌아온 다음에 하는 것도 좋고 수유한다면은 수유하고서 보통은 한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제 모유 수유가 끝나도 몇 달 동안은 유선 조직에 정상 세균 같은 게 존재할 확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시려면 모유 수유 끝나고 한 적어도 6개월 정도 지나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유륜 축소는 거의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유두 축소의 경우는 보통은 같이 하진 않고 나중에 향후에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원하시면 유두 축소 같이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유륜 축소는 가슴 축소할 때 같이 하고 유두 축소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잘 동시에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죠. 결과가 얼마나 이쁘고 감촉이 좋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합병증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당연히 이뻐야겠죠. 그때 모양을 고려할 때는 키하고 체형, 어깨 넓이, 흉곽 둘레가 다 중요하고 이런 요소를 갖다가 종합해서 이제 크기하고 모양을 결정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감촉이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세 번째 감촉에 조금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경우는 되게 이제 가슴골이 생길지 안 생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가슴의 보형물이 약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서서 걷거나 움직이시면 약간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자연 가슴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이라는 게 과학하고 틀려서 반드시 인과관계에 의해서 똑같은 안정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안전성이 중요하고 자연적인 모양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결과를 내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